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승계 이슈에 대해 파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삼성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얘기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얘기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개 석상에 나섰습니다. 직접 이제 대국민 사과에 나선 이유와 함께 전일 분위기를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이번에 사과한 게 두 번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메르스 때 이 삼성 서울병원 문제 때문에 사과를 한 적이 한 번 있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권유를 한 거에 따른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내용 중에서 전부가 권유를 한 건 아니에요. 본인이 중요한 부분, 승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권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에는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분석 많죠. 그 요새 재판이 지금 이 부회장을 둘러싼 재판들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한 항소심,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항소심, 네. 국정농단 재판 파기환송심 뭐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거를 의식해서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만 볼 필요가 없는 것이 경영권 승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건희 삼성 회장 시절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털 것은 털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지금 삼성의 네임 밸류에 적합한 그러한 이 어느 정도의 상황에 맞게 맞게끔 삼성을 좀 많이 고치겠다라는 의지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재판에 포커스만 맞추는 그런 것보다는 좀 폭넓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 그러면 이제 대국민 사과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에서 이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녀 승계 포기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녀 승계 포기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나요? 자녀 승계 포기라는 거는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어떤 위기의식과도 맞물려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인재들, 경험도 많은 사람들이 삼성을 이끌어야지 실제로 지금보다도 훨씬 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삼성이 처한 위기를 지금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메모리 시황 둔화로 인한 실적 악화, 두 번째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대, 세 번째는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글로벌 판매망이 멈춰서고 제품 생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런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지배구조의 전근대성을 좀 탈피해야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그나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좀 돌파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승계 관련 문제가 또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도 물론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자녀 승계 포기뿐만 아니라 무노조 경영에 대해서도 전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발언입니다. 저와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가 된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이라며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노조 경영에 대해서도 이제 입장 변화를 시사했죠.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잠깐 볼 필요가 있는 게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 SDI, 삼성화재, 삼성에니까 손해사정, 삼성 웨스토리 이렇게 6개 노조가 현재 한국
한국노총에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지금 한국노총이 이런 무노조 경영에 대해서 논평을 낸 것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런 노조들이 임단협을 진행 중이거나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노조, 특히 한국노총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로 이게 뭐 앞으로 바뀌겠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행 중이거나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임단협에서 네. 과연 어떤 입장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인가를 그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부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앞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식의 말로는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뭐 구체적인 이제 실행에 대해서는 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일 이제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고개를 숙이자 또 삼성그룹주들이 움직이는 흐름들까지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좀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봐야 그렇죠. 되나요? 네. 일단 오너 리스크가 줄 수가 있다라는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전문 경영인의 능력에 따라서 위기 극복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아까도 거듭 얘기하지만 이게 오너 리스크, 지금 현재 오너 리스크라는 거는 재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결국은. 그런데 지금 사실 그 삼성준법감시위원회도 재판부가 권유를 해서 만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뭐 보도에 따르면은 승계구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측근들이 얘기하시 좀 그거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있느냐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정도로 이게 사실 그 진전된 소위 말하는 안을 내놓은 건데 네. 이런 상황이면은 오너 리스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현재의 재판 과정도 나름대로 그렇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도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재판부가 먼저 이제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가명 수단을 이제 제안을 했고 이 부회장이 이를 비교적 충실히 이제 수행했다라는 점이 또 어떤 네. 결과를 낳을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삼성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이슈가 또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해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춘 최고 수준의 경영만이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세개 부분이 이 CEO가 지금 이끌고 있거든요. 전문 경영인이. 그러니까 반도체 디바이스 솔루션, 스마트폰의 IT 앤 모바일, 가전의 소비자 가전. 요 세 가지 부분은 지금 CEO, 전문성을 갖춘 최고 경영자가 이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기업들이 경제 위기 속에서도 나름 실적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최고 오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실제로 이게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정말 지금 같은 경우에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절감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당시부터도 이 승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 같은 경우를 하나의 모델로 생각한다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많이 나왔거든요. 이건희 회장 당시에도 실제로 이 발렌베리 그룹의 이 관계자를 직접 만난 적이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실제로 만난 적이 네. 있고요. 그런데 이 발렌베리 그룹의 가장 핵심이라는 건 뭐냐면 소유하지만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그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흔히 장자상속제라고 그러지 이게 요순 시대부터 있었던 제도거든요. 예, 네. 마다들한테 내려간다. 근데 이 발렌베리 그룹이라는 데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참고적으로 이 장자상속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아시아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에도 다 있어요. 네. 유럽도 남아선호 세상이 지금은 굉장히 덜해졌지만 제가 유학 당시에는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렌베리 그룹은 160년 동안 계속 승계를 하면서 5대까지 승계를 하면서 또 장자 이 상속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오너를 결정하겠다 이런 그 원칙을 세웠는데
바로 이제 그런 특징들을 아마 삼성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추론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주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삼성그룹은 물론이고 다른 재계 그룹들의 이른바 전근대적인 지배 구조를 다른 그룹들도 지금 바꿀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다른 기업 총수들에게도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울며 겨자 먹기든 네. 본인이 원하든 간에 실제로 이게 바뀔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농후하다고 봅니다. 네. 제가 전근대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 구조가 좀 그런 측면이 많은 거는 사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것을 탈피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 모르는 장기적인 위기 극복과 네. 그리고 이 네임 밸류에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와 함께 앞으로 삼성의 변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그에 대한 얘기를 저희 직접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